자, 이번 통합사회 시간 때는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쭉 복습을 다시 한번 할까? 아니면 문제를 풀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같이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함께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이번 문제 풀 거야. 그래서 이번에 2시간 동안 약 2시간이야. 뭐 더 짧을 거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배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진 않아. 우리가 배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도 국어 실력만 있다면 충분히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수업의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이 나오네.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이거 다 배웠던 거잖아, 그치? 내가 이거 너네들한테 그렇게 재밌게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내가 뭘 가지고 설명을 했니? 그 재밌는 공부 가지고 설명을 했었지. 공부는 언제부터 성공의 기준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시간,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공간도 달라요. 노량진이 있고 신림이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런 공간에 따라서 어떤 게 달라지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는가? 그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지켜야 될 윤리 뭐 이런 걸 배웠을 거야. 그래서 내가 참신하게 이제 공부를 가지고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이런 관점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A, B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옳은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읽는 거야. 옳은 거 찾는 거야, 옳은 거. 자, 그래서 A. 시간적 관점이네. 커피 생산에 강제로 투입되는 아동 노동은 인권 침해인가? 자, 이거는 자, 이 기억에서 해당한 기억에서 말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채팅으로 치면 돼. 어, 이것은 무슨 관점을 얘기하는 걸까? 이거는 그렇지 윤리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 윤리적 관점. 자, 두 번째, 커피 재배 지역은 위도상 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 위도, 어디, 위치. 자, 이것은 공간적 관점이 맞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C. 커피 소비가 서비스업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서비스업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바로 사회적 영향이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도 맞고 리을. 커피가 아랍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슨 관점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참 기다리기가 힘들구나. 자, 요거는 이제 시간적 관점이 되겠지. 시간적 관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잘 알아두어야 돼. 키워드. 자, 그래서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윤리적 관점으로 가고 어디, 위치, 위도, 지역별, 공간별로 이제 뭔가 물어보는 거는 이제 공간적 관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적인 개념이잖아. 그치? 이런 사회적 개념이 나오면 이거는 사회적 관점. 그 다음에 역사, 시간, 시기.
이런 걸 물어보면 이거는 시간적 관점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야. 내가 시험을 아무리 어렵게 내봤자 한계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너희들이 풀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자. 또 관점이야. 자, 다음 사례에 드러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함께 찾아보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삼국사기 1145년, 팔도 총도 1531년 등 옛날에 여러 지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1877년 태정관에는 요런 게 있다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자, 이것은 무슨 관점일까? 요거는 시간적 관점에 해당되겠지. 왜? 역사가 나오잖아. 삼국사기라는 역사적인 책 연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시간이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시간적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렇지. 2번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 시대적 배경, 맥락, 시대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거는 공간적 관점이겠지. 공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사회적 관점이 되겠고 4번은 도덕적이니까 도덕적 기준, 그 다음에 5번은 통합적 기준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뭐였지? 내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자, 그 온라인 클래스로 그 화상 수업 있잖아. 이거 화상 수업으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계시니? 혹시 너희들이랑 함께? 온라인 클래스에 화상 수업이라는 게 생겼대. 작년에 없었는데. 근데 요걸로 이제 수업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갖고 혹시 너네 중에 이 화상 수업 온라인 클래스 없어? 1학년 수업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이 화상 수업으로 수업하시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궁금한 게 온라인 클래스로 이 화상 수업을 하면 여기에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내가 궁금해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난 온라인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했거든. 물론 이제 집에서 안 하고 학교에서 이제 칠판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제 풀샷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 칠판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화상 수업을 해서 이제 얼굴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갖고 근데 뭐 너네 입장에서는 너네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는 좋지 않겠지. 딴짓도 못하고 물론 딴짓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얼굴 보이는 게 너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너희라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혹시 화상 수업 요거로 이제 수업하시는 분이 있나 해갖고 뭘 그렇게 싫어. 야, 근데 너네는 자가격리가 아니잖아. 그냥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지. 뭐 자가격리로 강제적으로 집에 있는 건 아니지. 그치? 아, 좋겠다. 이게 뭐 어차피 밖에 나갈 일은 없는데 이게 강제로 밖에 못 나가니까 이게 너무 뭐 집에서 혼자서 뭐 하라는 건지 참 모르겠어 이게. 나도 학교 가고 싶다. 그나마 이제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월요일 날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지.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 거 너무 힘든데 그거 하고 이제 학교 가서 너네들 보면 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 힘이 됐는데 월요일이 됐는데 이제 학교에 못 가고 너희들을 못 보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아. 근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제 너네들이랑 채팅으로라도 이렇게 너희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참 다행인 것 같아. 근데 화상 수업을 하면 너희들의 얼굴도 내가 볼 수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싫다고 하고, 그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거고, 혹시 이제 화상 수업으로 수업하시는 분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궁금한 게 있어갖고, 여기 몇 명 들어갈 수 있고, 최대 몇 분까지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2번. 자, 다음. 그 뭐. 아, 맞아. 손민아 쌤은 화상 수업 하시지. 그치? 어. 아직 진행은 안 했니? 뭐 그 쌤은 어떻게 진행하시나? 뭐 이렇게 반마다 따로 다 수업하시나? 나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4반만? 반마다. 아, 그렇구만. 아, 야, 반마다면 너무 힘들 텐데.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존경하시는 분이야. 음, 어쨌든 참 대단하시는구만.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자. 자, 그림 속 교사 물음에 가장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은. 자, 그런데 너희들도 이제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요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이렇게 선생님들, 이런 교사들이 나오잖아. 이 교사들이 나올 때 굉장히 요즘 나오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이런 교사 캐릭터가 굉장히 젊어. 20대, 30대, 막 어떻게 보면 진짜 막 10대 같이 되게 젊은 교사들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이런 참고서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은 되게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래 어떻게 보면 젊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이제 아저씨 아줌마 캐릭터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교사라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래서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 교사 하면 이제 요런 이제 중년의 이미지? 이런 거를 빨리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어. 어쨌든. 자, 땡땡적 관점에서 인권에 대해 탐구한다. 그럼 땡땡적 관점이 뭐냐?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거 무슨 관점이야? 사회적 관점이겠지. 사회적 관점.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관점과 관련된 걸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 인권 신장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 이거는 시간적 관점이네. 그치? 자, 두 번째, 각국의 헌법이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아보자. 자, 너희들 문제 풀면서 잘 알아두어야 할 게 있는데, 법이라든지 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개념이야.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를 사회라 그러지. 근데 이 사회에서 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런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서로서로 잘 살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개념이라는 거야. 사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관점으로 파악을 한다. 답은 2번이고 3번. 자,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도덕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겠지. 그 다음에 4번. 인권 존중이 될 수 있는 도덕적 근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리적 관점. 5번. 자연재해가 인권 문제에 끼친 영향을 지역별로 조사합니다. 지역별로. 공간적 관점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통합사의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의 답안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기억. 통합적 관점이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맞네, 그치? 자, 니은. 인간 사회 블라블라블라를 할 때는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즉,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게 통합적 관점이다. 맞지? 자, 다음 디귿.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잡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리을.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지. 그런데 복잡한 사회 현상을 그 현상에 맞는 특정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땡이지. 지금 우리 통합적 관점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 이런 통합사회나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야. 자, 문제의 정답은 하나야. 이거를 너희들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야. 문제의 답은 한 개다라는 걸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예를 들면 이 문제의 답은 하나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리을은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미음은 특정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 즉, 리을과 미음은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 몰라도 답은 리을과 미음 둘 중 하나야. 왜냐하면 답은 몇 개니까? 하나니까. 얘는 O다, 얘는 X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거 아니야. 답은 하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찍어도 반드시 4번과 5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야. 4번과 5번 중에 찍었다면 아, 이 학생은 정답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1, 2, 3번 중에 찍었다. 그러면 문제도 읽지 않고 그냥 찍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답을 몰라서 찍더라도 문제를 쭉 읽어보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지문들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찍으면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꼭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문제 잘 풀고, 문제 잘 풀어서 점수 잘 맞아서 좋은 대학 가서 선생님 찾아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길 바래. 알았지? 나중에 취업도 잘하고. 다음 문제. 자, 다음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탐구 관점과 탐구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농장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카카오를 생산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싼 값에 아동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을 납치하거나 사고 파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자, 법을 어긴다. 싼 값에, 즉 불법적으로 아동을 고용하고 있고, 아동을 납치, 사고 파는 일. 이거 무슨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 관점을 하나 찍는다면 당연히 윤리적 관점이겠지, 그치? 그리고 그 윤리적 관점에 맞는 내용을 찾아보면 인권 침해. 답은 5번이 되겠지. 근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하나 대입을 해봐도, 그렇지, 영서 답 5번이야.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봐도 다른 게 다 틀렸어. 자, 일단 시간적 관점에서 카카오 생산 지역별이잖아. 지역별.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공간으로 가야지. 그래야 말이라도 되지. 2번. 자, 아동 노동을 용인하는 국가의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분석하는 것은 공간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이겠지. 법이나 제도니까. 그리고 3번. 아동의 노동력에 투입된 시기를 조사한다. 시간적 관점. 근데 여기는 사회라고 되어 있네. 땡. 4번. 카카오 생산이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사회적 관점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어때? 지금 이렇게 관점에 대해서 풀고 있는데 좀 이렇게 배운 거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되니? 그리고 풀어보면 알겠지만 국어 문제야. 뭐 사회적, 윤리적, 공간적, 시간적 관점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문제만 잘 읽고 풀어도 충분히 풀린다는 문제야. 우리가 너네 국어 모의고사 본 적 있잖아, 3월 달에. 그때 이제 비문학 파트가 있을 텐데 그 비문학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미리 공부하고 보진 않아.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의 비문학 내용이 항상 나온단 말이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 글을 정확히 읽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야. 이런 파트가.
그래서 굉장히 부담 갖지 말고 잘 풀면 좋을 것 같아. 점수 따는 곳이야, 점수 따는 곳.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중요했다. 고대 중국인은 어릴 때부터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뭐 구성원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걸로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자신을 환경에 맞추도록 수행하는 일을 중시했다. 따라서 중국인에게 행복이란 이런 거다. 요거 너희들이 직접 풀어볼래? 너희들이 풀어보고 답을 채팅창에 적어봐. 자, 답 몇 번일까? 그치? 2번이지. 그치? 야, 왜, 얘네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행복하다. 이걸 주장한 사람 대표적인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강조를 많이 했었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야. 그리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그치? 뭐 이런 문장이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장 중시한 게 뭐야? 이 쾌락을 강조했잖아. 쾌락 중에서도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도 뭐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지. 그치? 그래서 이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앙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 요거는 서양 중세 시대에 해당되는 거지. 왜냐면 서양 중세 시대는 기독교의 시대야. 그러니까 당연히 신이 행복의 주체가 되었겠지.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 요것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뭐 그리스 시대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하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그리고 각각 사람마다 뭔가 특출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 특출난 능력,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이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탁월성을 추구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다는 거야. 우리도 뭐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화장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운동을 잘하거나 게임을 잘하거나 뭐 당구를 잘 치거나 볼링을 잘 치거나, 이런 각각 개개인마다 우수한 그런 탁월성이 있을 거야. 혹은 아직 발견되지는 못했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탁월성이 있을 거야. 그것을 잘 발견해서 추구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문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답은 2번. 내가 방금 써준 거 있지? 이거 꼭 알아둬.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수업이야, 수업. 수업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내가 말한 것 중에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치? 수업 시간에 한 모든 거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동서양에서 제시한 행복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도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이거를 네 글자로 무의 자연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맞고. 불교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도 맞지. 3번 유교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인을 실현하는 것. 맞지. 특히 이 유교에서는 이제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제 유교의 학자 중에서도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착해.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원래 착한 마음, 그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4번 서양 중세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지. 인간의 기본권 다 필요 없어. 왜? 서양 중세 시대는 기독교 시대니까. 기독교는 신이야. 신의 중심, 신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은 신이라는 이름 하에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었지. 하지만 이게 서양 근대 시대로 넘어가면서 뭐 영국에서 혁명, 미국에서 혁명, 프랑스 혁명 등 여러 시민 혁명을 통해서 근대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이제 많이 주장이 되었고, 그래서 서양 근대 시대 때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주장이 되었던 거야. 서양 중세는 신중심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답은 4번. 고대 그리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 맞다 그랬지, 그치? 답은 4번. 자, 다음 행복에 관한 갑과 을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갑은 영혼 안에 신을 모시고 신을 향유할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은 어떤 불행으로 인해 뺏길 수 없는 것이며 항상 인내해야 누릴 수 있다. 왜? 신을 모시고 신을 향유할 때, 즉 신과 함께라면이잖아. 신과 함께라면. 신과 함께? 야, 웹툰 중에 신과 함께 있지 않냐? 이거 내가 표지를 본 것 같은데 보진 않았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웹툰 그 상위층에 속하더라고. 그래서 좀 놀랐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상관없고. 자, 신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서양 중세 시대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쾌락 나왔네. 쾌락, 그치?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다. 자, 이 쾌락을 주장한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 그치?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기억.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 얻어진다. 중세는 신중심이니까 맞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경제적 번영을 누릴 때 행복이 보장된다? 아니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걸 얘기했지. 평온한 삶을 살수록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 마음의 평온이 중요하다. 그럼 마음의 평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에피쿠로스 학파잖아. 그치? 그 쾌락 중에서도 정신적 쾌락을 강조한 게 에피쿠로스 학파.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보면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육체적 쾌락이다? 아니지. 일단 중세 시대 때, 서양 중세 시대 때 육체적 쾌락은 완전 죄악시 여겨졌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도 육체적 쾌락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 본질은 더 강조한 것은 뭐다? 정신적 쾌락이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틀린 거야.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정신적 쾌락이다 라고 했으면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이야기가 되었을 거야. 서로 매치가 되었을 거라고. 이해되지? 답은 기억 디귿이고, 경제적 번영을 누릴 때 행복이 보장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치?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뭐 지금 다들 이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 그때 너희들한테 가장 얘기 나온 게 뭐야? 돈이잖아, 돈. 돈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사람 볼 때도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실제로 돈이면 다 되는 현실인 게 더 안타깝지. 어. 돈 가지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 근데 물론 나도 이제 돈을 굉장히 적게 벌지만 그래도 이제 돈을 버는 입장에서 돈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아. 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야, 사람. 내가 정말 어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가. 이게 진짜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네도 이제 살면서 돈만을 바라보면서 가지 말고 이제 내가 주변에 어떠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음. 다음. 자, 가나 국가에서 강조할 행복의 기준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그치? 자, 가를 보면 이 나라 국민은 척박한 기후와 내전 때문에 기아와 질병에 시달린다. 살기 힘들겠네. 그치? 그래서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거나 거주지를 떠나 난민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서 어떤 게 강조가 될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겠지. 그치? 돈이 없으니까 정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항상 내전이 생기고 난민이 생기고 이런 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것도 많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백신을 못 구하고 있나, 그치? 너네 뉴스 봤니? 뉴스에 보면 어떤 나라가 요즘 많이 뜨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 왜 많이 나오고 있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는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라고 정부가 선언을 했어. 물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돼. 근데 실외 바깥에서 막 뭐 한강 벤치공원 뭐 섬강 근처 이런 바깥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녀도 된다. 야, 얼마나 이제 엄청난 변화니. 사실 당연한 건데 옛날에 따지면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백신을 이제 많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이 맞은 국가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백신 잘 구해서 백신 다 맞은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잘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근데 너네는 만약에 국가에서 너네한테 다 백신 줄게라고 하면 너네 다 백신 맞을 거야? 물론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할 순 없지.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데 너네들은 국가에서 백신 준다고 하면 맞을 거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 안 좋은 게 질문을 해도 답이 안 와. 어, 실제로 얼굴 보고 수업을 하면 질문하면 이제 답을 안 하면 표정이라도 알 수 있는데, 그치? 어. 자, 자, 그 나를 보자. 이 나라의 GDP는 뭐 평균을 넘는다. 잘 사는구만. 이 시민들은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득 불평등의 해결, 여가의 향유 등에 관해 토론한다. 뭐 얘기하는 거야?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 답은 4번이 되겠네. 이거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어.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읽기만 해도 풀 수 있다고. 자,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은 선생님이 나왔네. 그치? 어. 학생들은 다 발그레 하고 있네.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다 이거 뭔가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 이 교사들은 대부분 안경을 쓰고 있어. 뭔가 지적 이미지를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있지. 어.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뭔가 좀 어리고 순수하고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이제 발그레 여기 광대에 이제 빨간 거 있는 거 이런 걸 집어 넣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고정관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맞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치? 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맞지? 그치? 병. 좋은 삶에 관해 성찰하면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야 된다. 그치? 그래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자, 정.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치? 맞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또 행복하니? 그치? 돈이 행복을 결정할 순 없어도 최소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있겠지.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답은 5번. 이런 거 잘 풀어야 돼. 이제
학생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싹 다 모두 고르라는 소리잖아. 그럼 모두 골라야 돼. 하나 빼놓고 고르면 안 된다고. 알았지? 예를 들면 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은 몇 명인가? 그러면 4명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모두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음.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갑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갑을 우리가 잘 봐야 돼. 갑. 쾌락은 행복의 처음이자 끝이다. 끝. 이거 어떤 학파니? 에피쿠로스지,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을은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항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야. 아까 유교에서 사람은 태어났을 때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 착한 본성을 항상 가지고 있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 항심이라는 단어야. 요거는 이제 맹자가 주장한 그런 내용인데 문제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면 돼.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감각적이고 육체적 쾌락을 최대한 누려야 된다? 요거 아니지. 그치? 어. 이게 아니라 정신적이라고 했으면 1번이 답이 됐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 강조하잖아. 그치? 궁극적으로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핵심인데. 자, 2번. 적극적인 욕망 추구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 그치? 이 욕망과 관련된 거를 주장한 학파는 스토아 학파지. 스토아 학파. 근데 스토아 학파도 이렇게 주장은 안 했어. 스토아 학파는 뭐라고 주장하니?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욕망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번 을. 도덕심은 타고난 것으로. 여기까진 맞아. 근데 행복한 삶과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지. 땡. 4번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이 없어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은 없어. 그치? 그리고 5번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의롭게 사는 게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거지. 답은 5번. 답이 굉장히 구려. 문제의 질이 안 좋다고.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이 쾌락이라는 걸 통해서 에피쿠로스를 연결시키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육체적인 쾌락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정신적 쾌락으로 연결시켜라 라는 의도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가져온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 금욕주의를 주장했다라는 것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는 요거 2개 정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자, 다음 글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자. 시간 1분 줄 테니까 읽고 문제 한번 풀어봐. 그리고 답을 알겠으면 채팅창에 답도 한번 적어보자. 자, 풀었니? 자, 풀었으면 쌤이랑 함께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기근을 자연재해와 연결시킨 것은 잘못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정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면 민주주의가 짱이다 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야당과 자유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민주주의 짱이다 라는 거잖아. 그치? 그거 찾으면 되네. 기억.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문장의 주제가 이거잖아. 그치?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인간다운 삶이 실현된다.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잖아. 그치? 이것도 맞고. 시민들의 이타심이 강해야 삶의 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다. 자, 너희들이 잘 봐야 돼. 야, 시민들의 이타심, 착하면 삶의 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지. 문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맞잖아. 그런데 이 주장이 이 글의 입장에 부합하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이 디귿이라는 이 문장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착할 때 당연히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지. 나쁜 사람들끼리만 있는 곳이랑 착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곳 어디가 더 행복하겠니? 그지? 그런데 이게 이 전체적인 글의 입장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짱이다라는 거니까 착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문장은 맞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리을 가뭄이 일어나지 않는 자연 환경에서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답은 1번.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을 해볼게. 두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 자연 환경 배웠잖아. 그 자연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고 수업을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 알겠지? 자, 지금 2시 16분인데 2시 25분까지 쉬었다가 2시 25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할게. 첫 번째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했어.